정조는 간신히 왕이 되었습니다. 사도세자의 아들이기 때문에 권위도 없고 왕권도 약했습니다. 의지할 신하도 거의 없었습니다. 정조가 즉위한 2년차 1777년 음력 7월 28일 깊은 밤, 경의궁 조년각에서 정조는 촛불을 켜고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세손 시절부터 신변이 위험하다고 생각한 정조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책 읽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방문 밖에는 내시 한 명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정조는 내시에게 궁궐을 수비하는 군사들을 살펴보고 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제 정조의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장문 동북 쪽에서 해랑 지붕을 따라 발자국 소리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정조가 있는 조년각 한가운데서 멈췄습니다. 정조는 조용히 일어나서 천장을 살펴보며 한참 동안 귀를 기울였습니다. 조심스럽게 기왓장을 뜯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조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소리 질렀습니다.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내시와 액정서 관리들이 뛰어왔습니다. 지붕에 괴한이 있다. 수색하라. 횃불을 들고 내시들이 올라갔습니다. 지붕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왓조각과 자갈, 흙과 모래가 이리저리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도승지인 홍구경이 뛰어왔습니다. 홍구경은 군사들과 함께 즉시 궁궐을 구석구석 수색했습니다. 그러나 범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해가 뜨자 대신들이 몰려왔고 궁궐은 난리가 났습니다. 범인을 잡기 위해 포도청에 순찰 강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영의정 김상철의 건의로 정조는 경의궁에서 창덕궁으로 이사했습니다. 우 포도대장이 근무태만으로 파직되었습니다. 8월 11일 깊은 밤 창덕궁 경추문, 수의수에는 김춘득, 김세징 등이 있었습니다. 수의수 밖에서 누군가 나지막한 소리로 수의 군사를 두세 차례 불렀습니다. 17살짜리 김춘득은 부르는 소리가 이상하다며 대답하지 말고 동정을 살피자고 했습니다. 괴한들이 수의 군사가 잠들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조금 있다가 괴한들은 경추문 북쪽담을 몰래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이때 수의 군사들이 뛰어나갔습니다. 괴한을 추격하여 잡았습니다. 포도청에서 신문한 열과 전흥문이란 자였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며칠 전에 그가 경희궁에서 조년각 지붕에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같이 올라갔던 사람은 호위 군관 강용휘였습니다. 두 사람은 칼과 철퇴를 가지고 갔다고 했습니다. 정조를 암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실직고했고 관련자들이 줄줄이 잡혀왔습니다. 사건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더 큰 배후가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정조가 친국하자 충격적인 배후가 드러났습니다. 주범은 홍상범과 홍술해였습니다. 홍상범의 아버지 홍술해는 세금포 딸지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정조가 감형해줘서 흑산도로 유배를 갔습니다. 홍술해는 유배지에서 홍상범에게 지시했습니다. 할아버지 홍계인은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몰았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정조가 있는 한 자기 가문은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녀를 불러 정조와 홍구경을 저주하는 구술을 했습니다. 마침내 정조를 암살하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을 포섭했습니다. 포섭된 사람 중에는 호위 군관, 궁궐 라인과 정순왕의 상궁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조를 죽인 후 정조의 이복 동생 은전군 이찬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다고 자박했습니다. 날벼락이 은전군에게 떨어졌습니다. 은전군은 이들을 만나 모의했다는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들은 역적의 추대를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주의한다고 했습니다. 대신들은 은전군을 잡아들였고 자결을 강요했습니다. 정조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17살짜리 은전군은 이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조를 죽이려던 자들은 엉뚱하게 정조의 동생을 죽게 하고 자신들도 죽었습니다. 이 사건에 호위군관이 포함되었던 이유로 호위청이 축소되었습니다. 수기수가 창설되고 홍구경이 그 대장이 되었습니다. 금이 대장과 훈련 대장도 맡았습니다. 30살에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장, 경호실장, 수도경비 사령관을 겸직했습니다. 어려울 때 정조를 항상 곁에서 지켜줬던 홍구경. 정조는 홍구경에게 경이 없었다면 오늘의 내가 있겠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권력을 잡으면 사람이 변한다고 하죠. 홍구경도 변했습니다. 그 권력을 휘두르다가 중신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마침내 정조의 영린까지 건드렸습니다. 정조가 홍구경을 불렀습니다. 정조를 만난 후 홍구경은 조용히 사직서를 냈습니다. 조선의 군권을 갖고 있던 홍구경은
깨끗하게 떠났습니다. 그리고 33살에 강릉 바닷가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권력을 잠시 휘둘렀지만 홍구경은 정조만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실록에는 없지만 정조는 통곡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조는 새로운 신변 안전책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제 홍구경 같은 사람은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필요한 시대도 지나갔습니다. 정조는 핵심 참모 조직인 귀장각, 친위부대 장용원 설치, 강력한 탕평 정치를 하며 왕권 강화 시스템을 만들어갔습니다. 서리 등용, 간노비 제도 폐지를 준비하며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끝까지 따르지 않는 신하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정조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정조가 만들었던 시스템은 물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조선 역사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대목입니다. 조선은 세조정치 수렁에 빠져 멸망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눌러주세요.